예. 네,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일반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림 그리는 거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표준형으로 바꾸다 보면 이렇게 꼭지점이 나오게 되고, 요거의 x의 값, 요놈이 이제 대칭축이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꼭지점 얘기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얘는 마찬가지로 또 이 전개에서 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걸 구해야 된다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부호에 대한 거는 이거는 잘 기억하시겠죠. 여기 보면 B의 부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주고, 그다음에 요 4번처럼 이제 X 값에다 뭘 집어넣어서 이런 부호 판별하는 거, 요것도 알아주고, 이제 이러한 부호 판별 또는 또 다른 값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차함수에서의 절대값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1차 함수에서 말씀드린 거 똑같은 그런 상황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1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대칭의 개념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값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x축 위라는 게 이제 y값이죠. y값의 플러스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아랫부분을 x축으로 이 대칭 이동시켜라.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대칭에 대한 개념으로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은 그런 식으로 잘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1차, 2차 이런 거는 제가 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에 대한 거는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그에 대한 거는 여기도 제가 강조한 게 이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거듭 제곱이라는 거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요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계산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계산 간단히 하는 방법,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겠죠. 예제 2번 이런 거. 지수의 확장, 이것도 지수의 간단한 이러한 이제 공식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지수에 대한 이러한 이제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로그에 대한 것도, 지수를 이제 로그로 바꾸는 요 가장 기본적인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공식도 끌어내고 문제도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요 로그의 요 성질은 요거는 당연히 잘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로그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값을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항이 있을 때 또 간단화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림에 대한 것도 잘 알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그림 그리는 거 말씀드렸죠? 지수함수의 그림은, 이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기본을 갖고 있는지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지수함수는 절대 이 y축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증가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그림을 그리거나 평행 이동에 대한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는 AX승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꼴에서 y는 AX승 플러스 얼마,
그죠? 뭐 이렇게 이제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또는 이렇게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또는 뭐 양쪽으로 평행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X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그림. 네. 아니면 이제 뭐 여기에다가 뭐 부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든가 또 여기에 부호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호가 들어갔을 때 대칭에 대한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네. 그런 그림을 잘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수함수는 이 Y축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얘는 여기 점근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점근선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점근선도 좀 그려주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안 그려 놓고 뭐 해도 제가 점수를 뭐 웬만큼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걸 안 그리고 그림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점수를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죠. 지수 성질을 이제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런 그림 그리는 거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뭐 여기서 이제 쭉 나오죠. 이런 함수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로그도 똑같죠, 그죠? 로그에 대한 것도 이제 로그는 또 기본 성질이 항상 x축의 오른쪽에서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키거나 그죠? 아니면 뭐 또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X축, Y축으로 다 평행 이동시키는 뭐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또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든가 뭐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든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대칭에 대한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에 대한 거는 X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를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점근선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점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방어벽을 잘 그려주라. 그죠? 근데 그림이 일로 이렇게 벗어나게 그리면 안 된다. 그죠?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점근선. 그러니까 지수는 Y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점근선 잘 조심하고 로그는 X축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점근선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그에 대한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거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삼각함수도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또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됩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거가 이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한 거를 서로 이제 전환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를 잘 우리가 할 줄 알기 위해서 요거를 잘 기억하자. 그죠? 그래서 1도가 얼마고 1라디안이 얼마다. 요거를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값들을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60분법이 주어지면 호도법으로 구하고 호도법이 주어지면 60분법으로 구하는. 그래서 파이는 180도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서 걔를 활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부채꼴에서 요 공식 요거 잘 기억하라 그랬죠?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요거 이제 각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예, 요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떠한 주어진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주기. 예,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이런 걸 잘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사분면에는 부호가 플러스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뭐가 되고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얼싸안고, 얼산타크로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공식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라 그랬죠. 이렇게 어떠한 각도에 90도 또는 180도 또는 뭐 270도 또는 3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타라는 얘가 옆에 이런 각도가 붙어 있을 때 내가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 값이 짝수가 되느냐 홀수가 되느냐 그런 거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탄젠트든 이 세타라는 이런 값이 있고 여기가 더하기든 플러스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했죠. 여기가 이제 이 90도로 걸리느냐 또는 뭐 180도로 걸리느냐 또 270도로 걸리느냐 또는 360도로 걸리느냐 뭐 이건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홀수로 뭐 이렇게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홀수 얘는 이제 2분의 뭐 2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에서 2분의 n파이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을 때 요 n 값이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이제 값을 변환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홀수로 걸리면 이 사인이라는 것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 부호는 항상 원래의 이 주어진 함수에서의 사분면을 보고 그 사분면에 주어진 요 값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바꾼 다음에 부호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꾸는 거는 여기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바꾸고 그죠? 네, 바꾸고 이렇게 바꿔놓고 부호는 이쪽에 있는 걸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홀수에 걸리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사분면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죠.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2사분면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사분면이냐에 대한 위치만 바뀌는 거지, 이게 뭐 여기가 부호가 뭐 플러스가 되건 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건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들. 짝수 형태냐, 홀수 형태냐, 2분의 n파이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뀌는 거, 또 부호 판별하는 거, 그런 걸 잘 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6개나 낸 이유는 그렇게 잘 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덧셈 정리에 대한 것도 공식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외운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통신에서 쓰는 중요한 요런 공식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뭐 따로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하여간 다 내년 1학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을 그런 공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혹시 뭐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제곱이라는 놈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적분을 할 수 있다. 요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제곱에 걸려도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이제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식이 요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2분의 1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코사인의 t 이 t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풀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러한 예도 하나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함수의 합성,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요 두 놈이 이제 합성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합성을 시켜야지만 이 값의 최대나 최소 또는 주기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을 잘 기억하자. 그죠? 요 공식을 기억하면 요 세타에 대한 걸로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면서 또 임의의 또 파이라는 어떤 각도가 나오죠. 이제 파이는 뭐 어떤 각도냐 이런 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만 묶어주면 최대값이라는 거나 최소값이라는 값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 앞단에서. 예, 그리고 주기는 요 파이 앞에 있는 값. 그걸 가지고 주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합성 함수를 통해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에 대한 공식은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해서 요 공식을 자, 기억해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함수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에 대한 거, 적분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적분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부정적분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잘 그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를 하라 그랬죠. 이 부정적분을 이해를 해서 정적분으로 넘어가게끔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에 대한 요 세 가지 공식 잘 기억을 해주라 그랬고, 문제는 정적분에서 나옵니다. 정적분은 면적 구하는 거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형태의 문제들, 이런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구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거에 대한, 구하는 거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정적분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 거, 아니면 면적을 구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나오는데, 1차 함수도 나올 수 있지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꼭지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썼었는데, 면적 구할 때는 주로 어떤 값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X축의 값이 이제 주로 필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됐을 때, X축과 만나는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요 값과 요 값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X축에 대한 요 값을 구하는 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요게 0 되는 X 값은 0일 때와 2일 때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이제 풀어져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인수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왜냐하면 얘가 0 되는 그러한 값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구나 이렇게 써서 이제 적분 구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할 때는 x 절편에 대한 그 지나가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면적 구하는 거,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중적분에 대한 거는 딱 하나, 이런 정도. 삼중적분은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중적분에 대해서 요거를 좀 하나의 예만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상당히 지금 많죠. 이제 보시면, 보수에 대한 거 했었죠. 이번에 이제 함수 했었죠. 그 다음에 지수로군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에서는 이제 한 문제만 내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봐서, 문제가 이제 간단하면 한 2개 정도씩 내더라도 그러면 벌써 9문제 정도 되는데, 한번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제가 아직은 내질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뭐 1번 문제에서 좀 간단한 형태로 뭐 몇 개를 내던가, 아니면 이제 또 2번부터 뭐 몇 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내던가, 이렇게 해서 문제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각 파트별로 한 2개씩 정도 뽑으면 벌써 2개, 8개가 되잖아요. 이거 합치면 9개인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뭐 9개, 뭐 10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문제를 낼 것인가, 그거는 제가 상황을 봐서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이제 요 각 장별로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잘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제 시험 기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운 거를 시험 시간에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는 안 내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꿔봐라, 뭐 이렇게 무슨 증명 비슷하게 이런 문제는 내질 않습니다. 네. 뭐 문제를 낸다면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 뭐 아니면 꼭지점, 뭐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를 뭐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형태로 제가 문제를 낼 것인가라는 것도 잘 캐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한 번도 진행을 하질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 본 것만 잠깐 이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채점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풀었는지 이제 적당히 한번 이렇게 파악을 좀 해봤는데, 좀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예, 좀 잘 못 푼 분들도 있고 또 쉽게 잘 푼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게 이게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학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용이 너무 이제 평이하다, 이거는 뭐 또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수학으로만 이렇게 옮겨서 가르쳐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1학기 때가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 전 부분은 주로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배웠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우리 그 전공과 관련된 특히 이제 보안이나 통신에 관련된 뭐 그런 쪽에 이제 그 수학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해봐서 알지만 제일 핵심이 함수나 지수로구나, 뭐 이런 요 2개는 그래프를 잘 이제 그리는 그림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도 뭐 그림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쓰긴 썼지만 삼각함수는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걸 또 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적분에 대해서도 어떤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만 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기간에 뭐 별도의 뭐 그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복잡하게 했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기말고사는 그냥 시험 한번 보는 걸로 해서 끝마치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뭐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이제 시간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상황도 잘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상황도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만 보고 끝내는 걸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학 배우는 게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해 두시면 이제 앞으로의 수학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2학년 1학기 때 제가 가르치는 데이터 통신에서 약간의 수학을 다루지만 이 제가 다뤘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좀 뭐 그때 가서 좀 어렵더라도 그때 얘기하면 또 금방 그 이해할 수 있고 그때 또 다시 배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터넷 보안공학과의 이산수학은 이런 정도로 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좀 힘드신 분들은 따라오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무사히 이제 수학 이 진도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방학 때 또 유익한 그런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